영양제를 추가하기 전에 딱 2가지는 임신 준비 기본 필수템이라고 먼저 머릿속에 세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앞서 길게 설명드린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어라 여성의원 성지은 원장입니다. 원장님, 보통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임신 준비하시면서 영양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편이에요. 어떤 걸 얼마나 먹어야 할지, 또 특정 영양제는 언제 끊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영양제 관련 안내 책자 같은 것도 많이 비치되어 있던데 많이 물어보시나요? 네, 이게 병원에 잘 정리된 책자가 비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내용이 길고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엔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확인차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필수 영양제 종류와 용량, 그리고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진료실에서 수액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 준비 과정에서 항산화 수액이 무조건 맞아야 하는 그런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난임 치료 과정에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잖아요. 이게 뭐 야근이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전반적인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 피로 회복과 세포의 항산화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한 선택적 보조요법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액이 항산화 종류만 있을까요? 이게 초기 임신 과정에서 피로도가 높을 때 흔히 배곡주사로 알려진 글루타치온 그런 거나 아르기닌 수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성분들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서 골반 내 혈류 개선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고 긍정적인 이론적 배경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액들이 임신 성공률을 직접적으로 높여준다. 그런 대규모 임상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나 피로도에 따라서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수액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죠. 수액이 의학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확실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신에 입덧으로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입덧 수액이 따로 있어요? 네, 바로 피리독신 비타민 B6 수액인데요. 임신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 그런 산모들은 체중이 많이 줄어들고 또 태아의 영양 상태에도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요. 이때 입덧 완화에 꼭 필요 성분인 비타민 B6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산부인과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비타민 B6를 투여받은 임산부의 50% 이상이 헛구역질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임신 중 체중 조절은 물론 태아의 정상적인 뇌세포 발달에도 필수적인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입덧이 심할 때는 참지 마시고 이 수액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엽산은 임신을 준비한다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영양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아의 선천성 신경관 결손 같은 장애랑 임신 합병증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산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뇌 건강, 심장병 예방 이런 것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요즘 엽산은 기본적으로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꾸준히 드시면 임신 성공 확률 자체를 올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용량은 보통 하루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추천해 드리는데 성인 하루 최대 섭취량이 1000 마이크로그램인데 굳이 그렇게 꼭 꽉 채워서 드실 필요는 없고요. 평소 임신 준비 그런 과정에는 400 정도, 그 다음에 임신 기간이나 수유 중에는 600에서 800 정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엽산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이게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될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태아의 자폐증이나 다른 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복용 시간은 아침 공복이 가장 흡수율이 좋지만 혹시 위가 약해서 속이 좀 쓰리시다면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엽산 중에 활성 엽산이라는 것도 있던데 일반 엽산과 차이가 뭘까요, 원장님? 일반 엽산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하지만 활성 엽산은 이미 몸에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 흡수율이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혈중이나 체내에 불필요하게 축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는 선천적인 유전자 특성상 일반 엽산을 먹어도 이를 활성 엽산으로 대사시켜주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흡수도 잘 되고 또 과복용, 부작용도 위험이 적은 활성 엽산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엽산 외에도 다른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꼭 챙겨 드시면 좋을 핵심 영양제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영양제를 추가하기 전에 딱 2가지는 임신 준비 기본 필수템이라고 먼저 머릿속에 세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앞서 길게 설명드린 엽산 그리고 비타민 D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흔히 뼈 건강에만 좋은 줄 아시지만 난임 영역에서는 배아가 자궁 내막에 도달했을 때 내막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찰떡같이 붙여주도록 하는 착상 수용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엽산과 비타민 D 2가지가 임신 준비에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 기본 베이스를 챙기셨다면 다음으로 핵심 영양제 3대장을 추가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임신 준비에서 오메가3의 핵심은 혈류 개선과 항염작용 이렇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궁과 난소로 가는 미세 혈류량을 넉넉하게 늘려주고 또 체내에 불필요한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결과적으로 수정란이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착상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노시털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생리 주기가 들쑥날쑥한 분들에게는 거의 제가 1순위로 추천해드리는 성분인데요. 배란장애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난자가 자라나는 난소 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배란 리듬을 되찾아주는 것은 물론 실제로 정자와 잘 수정될 수 있는 질 좋고 성숙한 난자를 키워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 복용하면 도움되는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은 세포의 에너지 부스터이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여성분들이 드시면 난자의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채워주는데요. 초기 배아가 자라나는 그런 힘은 전적으로 난자에서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튼튼하고 좋은 등급의 배아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한 그런 활성산소를 차단을 해서 정자를 보호를 시켜줄 수 있고 정자의 운동성을 높이고 기형정자 비율은 떨어뜨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오메가3를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챙겨 드시면 좋아요. 다만 이게 주의할 점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덧이에요. 이게 오메가3 특유의 좀 이상한 냄새 때문에 입덧이 심해진다면 굳이 억지로 참으면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 출혈입니다. 오메가3가 피를 묽게 해서 혈류를 좋게 하는 그런 성분이라서 임신 초기에 피부임이 있거나 또 출혈이 보이는 그런 분들은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 2가지 경우에만 잠시 쉬셨다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임신 중기부터 다시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임산부는 중금속 때문에 무조건 식물성 먹어야 하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병원이나 약국에서 권장하는 그런 검증된 제품들은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멸치 같은 그런 초소형 어종에서 추출을 하고 또 불순물도 완벽하게 걸러내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 그런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비싼 식물성 이런 걸 고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비타민 A는 임신 중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그 엘레뉴 같은 제품은 임산부 시기별로 일단 1, 2단계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엘레뉴 1은 임신 준비 기간부터 임신 12주까지 그리고 엘레뉴 2는 철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임신 13주부터 수유기까지 이렇게 드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영양제 성분표를 보고 비타민 A가 적혀 있는 거를 보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임산부는 사실 하루 5,000 IU 미만으로 복용을 하시면 아주 안전합니다. 엘레뉴 2에 함유된 비타민 A를 계산해보면 약 한 2,300 IU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선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안전한 용량이면서 또 동시에 임산부의 하루 권장량은 딱 채워주는 그런 양이라서 기형 유발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비타민 A는 태아의 눈이나 피부, 소화관 그런 점막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랑 성장 발육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되지 않게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도 있을까요? 임신 중에는 엽산, 비타민 D, 오메가3, 철분 이런 필수 성분들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게 또 많이 물어보시는 코큐텐의 경우에는 임신 준비기에는 난자질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임신 후에는 태아에게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황, 상태별로 같이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조합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 처방이 중요하거든요. 우선 기본 베이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엽산이랑 비타민 D, 이게 이제 베이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상태별로 필수 옵션을 제가 한 가지씩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고령 임신이나 난소 기능 저하가 고민이신 분들입니다. 이때는 난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코큐텐을 200에서 한 400mg 정도만 추가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DHA 나 아니면 항산화 작용을 돕는 멜라토닌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는 것이 배알질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 유산이나 반복 착상 실패를 겪으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자궁 내막의 수용성을 높이고 또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우선 엽산을 대사가 확실한 활성 엽산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자궁 내막의 미세혈류를 돕는 오메가3 그리고 자궁 내 유익균 비중을 높여서 착상 환경을 찰떡같이 만들어주는 진류상균 이런 조합들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배란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정상적인 배란 리듬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고민할 것 없이 이노시토를 필수 1순위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에 좋은 영양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영양제나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